자, 이번 메뉴는 무생채인데요. 생채는 조리사 시험에 모두 세 가지가 나오죠. 무생채, 더덕생채, 도라지생채. 그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메뉴가 바로 이 무생채인데요. 바로 채 써는 기본을 보기에 가장 평가하기 좋은 메뉴가 바로 무생채이기 때문입니다. 무는 그 조직감이 단단하기 때문에 얇고 고르게 채를 썰기가 어려운데요. 무채만 잘 썰어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속도가 늘고요. 그 다음에 채 써는데 자신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 써는 요령부터 여러 가지 양념 준비하는 법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생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무가 한 100g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파, 마늘, 생강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필요한 양념으로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그 다음에 깨소금, 식초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무생채에서 먼저 기본적인 양념을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파부터 한번 다져보도록 할까요? 파를 다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자, 이 파를 가운데 부분을 살짝 칼집을 넣어서 안에 있는 이 파의 심지를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심지는 특히 지금 계절이 5월달인데요. 5월달이 되면 이 심지가 굉장히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를 결 방향에 맞춰서 생각보다 질겨요. 칼에 힘을 주셔가지고 결 방향으로 맞춰서 채를 곱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곱게 썰어주시고, 자, 이 파를 돌려놓고 다시 썰어주시게 되면 파가 곱게 다져지겠죠? 깨알 만큼 곱게 다지셔야지 나중에 완성했을 때 음식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양념을 다지는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손을 한쪽을 이렇게 칼 등에다 올려놓고 마저 곱게 다져서 다진 파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파란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흰 뿌리 부분을 이용해서 다져주시면 음식이 깔끔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지는 방법은 이거보다 조금 수월한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5월달에 이 심이 굉장히 질겨진다 그랬는데 심이 질기지 않은 계절에는 파에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심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다져주셔도 파를 쉽고 빠르게 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거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손이 가게끔 다져주셔야 되겠죠. 칼날로 전체적으로 아주 고운 양념이 될 수 있도록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진 파를 한쪽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진 파 먼저 양념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파를 다지고 나면 도마가 좀 끈적끈적하니까 칼과 도마를 젖은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마늘을 다져볼 건데요. 자, 마늘은 꼭지 부분을 제거를 좀 해주신 다음에 마늘 모양대로 일단 점여주세요. 마늘의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 좀 잘라내시면 도마에 마늘을 반듯하게 세워놓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마늘을 모양대로 얇게 편으로 썰어주신 다음에요. 자, 차곡차곡 놓고 마늘에 채를 썰어주세요. 얇게 채 썰수록 다지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죠. 자, 얇게 채를 썰어주시고 가지런히 모아서 반대쪽으로 썰게 되면은 마늘이 다져지겠죠. 칼 뒷면으로 으깬다든지 그러게 되면 마늘의 진이 많이 나와서 깔끔한 맛도 없어지고 또 마늘의 색깔도 금방 변하기 때문에 칼날로 깔끔하게 다져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칼로 좀 더 왔다 갔다 해가면서 마늘을 좀 더 깨알만하게 곱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파와 마늘이 좀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인데요. 재료 양에 따라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의 마늘이 나왔을 때 그걸 다 다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재료 양에 맞는 만큼만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늘도 다져서 준비를 해두시고 생강도 마늘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파, 마늘, 생강 양념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기본 양념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무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는 미리 껍질을 벗겨주시는데 절대로 칼로 긁거나 하지 마시고 과일 껍질 벗기듯이 깨끗하게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의 껍질을 쓰셔도 괜찮겠지만은 조리사 시험에서는 양념이 골고루 밴
물을 정갈하게 묻힌 모습으로 무생채를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긴 껍질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색깔이나 모양이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를 써실 때는 중요한 점이 일단 무의 결 방향으로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건데요. 자, 무는 길이가 6cm, 그 다음에 두께가 0.2cm가 되게 하셔가지고 100g이 나오는 중에 한 70g 이상을 내셔야 되니까 거의 나오는 무를 다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의 결을 끊어서 채를 썰게 되면은 이 결이 반대쪽으로 썰어지기 때문에 무를 썰 때 부서지기도 쉽고 무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무가 자라는 방향을 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가 자라는 방향으로 6cm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무를 썰어 볼 건데요. 저도 일단은 무를 도마에다 편편하게 놓기 좋게끔 한쪽 면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자, 도마에 아주 편편하게 눕혀 놓으시고 썰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세워놓고 썰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칼이 지나가는 이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훨씬 쉽게 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쪽에서 써는 것보다는 자, 긴 쪽 방향으로 썰어주시는 것이 편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항상 처음 부분은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비뚤어진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고, 자, 써실 때 자세는 이 테이블에서 너무 바짝 붙어서 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살짝 몸을 좀 트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칼날이 아래까지 정확한 각도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직각으로 내려서 썰으셔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잘못 썰어지는지 잘 썰어지는지, 밑에가 두꺼운지 또는 얇아서 토막이 나버리는지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약간 방향을 틀어가지고 칼이 내려가고 있는 칼날을 좀 확인을 하면서 썰어주시고요. 자, 이때 칼날은 거의 직각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을 가지고 이 칼의 간격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을 너무 멀찌감치 놓고서는 칼로 썰게 되면은 칼의 힘이 받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삐뚤게 썰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손을 갖다 받쳐서 자, 손을 대고 썰으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때 손끝을 벌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손끝은 오므리고 이 안에 달걀 하나를 넣었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오므려서 칼날은 직각이지만 직각에서 살짝 한 0.1cm 정도만 바깥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칼날이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쥔 손은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칼도 힘을 줄 건데 칼을 힘을 줬을 때 힘없이 밀려나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딱 받쳐주는 느낌으로 썰어주시고, 자, 칼날이 아래까지 정확하게 직각으로 잘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썰으셔야 되는데, 처음 칼질을 하시는 부분들은 칼을 그냥 바로 내려서 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자, 칼을 살살 톱질하듯이 움직여가면서 물을 썰어주시면 정확한 두께로 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서 칼에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무가 딱딱해가지고 썰기가 쉽지가 않은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무만 잘 썰면 나머지 재료도 칼질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를 마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다 보면은 점점 제가 손으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얇아지죠. 잡기도 힘들고 점점 어때요? 이 깊이가 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무의 방향을 돌려놓고 써시면 또 편하게 썰 수가 있고, 여기도 처음에 썰기 전에는 반드시 앞부분을 이렇게 일정하게 깨끗하게 도려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 제가 썰다 보니까 한쪽이 좀 얇아요. 이런 거는 따로 빼놓으세요. 버리지는 마시고, 자, 천천히 칼을 내려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1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칼질을 얼마만큼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칼에 힘을 주시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은 한 번에도 쓱 써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의 결을 따라서 6cm 자 가져가서 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가 붙어 있는 숟가락 또는 칼 이런 것도 가져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가락 마디를 가지고 좀 재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손가락이 6cm예요. 그래서 손가락하고 길이를 맞추면은 얼추 6cm가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 정도면 70g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썰은 거랑 나중에 썰은 게 모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채를 썰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쭉 한 줄로 좀 넓게 늘어 놓으세요. 넓게 늘어 놓으시고, 사실은 약간 둥근 부분, 무가 아주 반듯하지는 않잖아요. 둥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굳이 잘라내실 필요는 없고, 단지 어느 한쪽에 무가 좀 두툼하다 할 때는 이렇게 포를 떠서 무의 두께를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란히 놓으시고요. 자, 간격도 일정하게 놓으시고 콧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놓고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앞으로 밀어주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 끝을 오므리시고, 자, 가운데 손가락에 이 마디가 이 칼의 옆면에 살짝 닿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칼날이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되면은 손 다치지 않아요. 칼을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자, 무채가 넘어오는 거 살짝 넘겨가면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칼을 앞으로 쓱쓱 밀어주는 느낌으로. 칼자루는 가능하면 바짝 잡으셔야지, 칼자루를 멀리 잡게 되면은 칼질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칼을 이렇게 쥐는 분이 계시는데 어깨하고 손가락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칼 쥐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가 채가 썰어져서 무채를 버무릴 그릇에 일단 담아보도록 하고, 나머지 무도 채를 좀 썰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런히 쭉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끝부분은 조금만 정리를 해서 채를 마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빨리 썰어보도록 할게요. 썰 때는 칼에 눈을 집중을 하셔야지 다른 거 쳐다보고 있다가 손을 베거나 그러면은 좋지 않겠죠. 손을 베면은 시험장에 다 일회용 밴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받으시고 요리를 계속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리 과정 전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채가 다 썰어졌습니다.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생채를 한번 무쳐볼 건데요. 이 무생채는 고춧가루로 연한 주황색이 나도록 무쳐내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나오는 고춧가루가 고운 입자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입자가 굵을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무생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무생채의 빛깔이 곱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요, 채에다 한번 내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고춧가루를 채에다 한번 내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살살 고춧가루 양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아주 살짝만, 자, 이렇게 해서 고운 고춧가루 입자만 남겨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양념을 하기 전에 고춧가루로 먼저 빛깔을 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채 썰어 놓은 무의 양이 각각 일정하진 않기 때문에 얼만큼의 양을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서 조절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의 고춧가루만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 손에는 힘을 살짝 주시는 건 좋지만 무가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힘을 주시고요. 무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무의 수분이 배어나와서 고춧가루가 젖어들어서 색깔은 점점 진해지게 나옵니다. 자, 아직은 색깔이 어때요? 좀 연한 것 같죠? 그래서 나머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부족하면 더 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자, 이때는 손끝에 아주 살짝 힘을 좀 주셔야지 고춧가루와 입자가 잘 퍼져서 골고루 색깔이 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춧가루 입자가 그대로 그냥 보이게 되면은 나중에 양념에 의해서 이게 씻겨 내려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 속에 간이 좀 벨 때까지, 색깔이 벨 때까지는 조물조물하게 묻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요. 자, 이 색깔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게 좋으냐면요, 색이 약간 진한 당근 빛깔 정도가 나올 때까지 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치다가 혹시라도 조금 채가 굵은 게 보인다, 약간 부서진 채가 보인다 할 때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런 안 예쁜 채가 몇 개가 섞여 있으면 나중에 완성을 해서 담아놨을 때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골라낼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좀 골라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미리 고춧가루에 버무려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춧가루가 퍼져서 고춧가루 입자도 안 보이게 되고 색이 더 곱게 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생채에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무생채는 새콤달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조리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그 재료의 양은 양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늘 나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급 재료 목록표에 있는 양념을 그대로 비율을 따져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만드는 양념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은 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시험에 제시되는 양의 무생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1큰술. 그리고요, 자, 식초하고 설탕을 동량으로 잡아주시면 달콤하고 새콤한 맛의 비율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초에다가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잘 저어서 설탕과 소금 입자가 잘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진 파, 자, 다진 파,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파는 1 작은술, 다진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일이 계량 스푼으로 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생강은 워낙에 향이 강하죠. 마늘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깨소금, 깨를 소금 입자처럼 부셔놓은 거를 우리가 깨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손으로 살짝 부셔주시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생채에 들어가는 양념이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이 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채에 설탕과 식초를 동량으로 쓰면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생채를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채를 미리 무치게 되면은 금방 어때요? 수분 때문에 수분이 나와가지고 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생채도 지저분해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설탕이나 소금 양념에 무가 절여져가지고 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생채에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무를 미리 채 썰어 놓고 고춧가루 양념을 미리 묻혀 놓는 건 좋지만 이 양념을 나머지 양념을 묻히는 건 내기 직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싱싱한 무생채 느낌을 잘 살려서 내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요리에 항상 그 시험에는 2가지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자, 양념을 다 넣지 마시고요. 한 절반 정도만 넣으시고 손에 힘을 빼셔야 돼요. 아까 고춧가루 묻힐 때는 손에 힘을 살짝 주셔도 된다 그랬지만, 자, 이번에는 정말 보물 다루듯이 살짝만 묻혀주셔야지 손에 힘이 많이 가해질수록 금방 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고춧가루 양념은 지금 생채 양념에 의해서 살짝 식혀져서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기도 합니다. 보면서 조금씩 조금 남기셔도 괜찮아요. 양념은 아주 가볍게 섞어가지고 재빨리 그릇에 담아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양념을 묻히던 그릇에서 예쁘게 정리를 좀 해서 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생채 싱싱한 느낌이 살아있게끔 나온 양은 거의 전량을 다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무생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배우신 무생채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는 반드시 결방향을 살려서 채를 썰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0.2cm 두께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썰어져야지 두껍거나 얇은 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무를 거의 전량을 다 사용을 하셔야지 시험에서 원하는 양을 맞춰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를 채 썰어서 고춧가루에 미리 버무려 놓는 거는 완성을 먼저 하기 전에 하셔도 좋은데, 제출하시기 직전에 양념에 묻히셔야지만 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 신선한 상태의 무생채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무생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